반갑 반갑습니다. 네. 어 너무 과찬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살짝 당황을 했어요. 네.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임지연 총장님, 배경화 총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스타마스터 김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예 들어와서 뵈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제가 초창기 연합주 미팅 시작하면서 예 사회를 봤었지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애터미에서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강의하러 오시는 자리였는데 제가 이렇게 또 초대받아서 강의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날 그 우리 강사님들 소개만 해 드리다가 제가 소개를 받으려니까 엄청 쑥스럽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저를 인제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인제 또 강의를 하게 돼서 오늘 부족하지만 네 좀 제 강의 들으시고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강의를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는 기초사업 설명도 아니고요. 보상 플랜도 아니고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인제 딱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5년 정도 진행하면서 제가 작년 12 월에 스타마스터 승급을 하게 됐고요. 연합라인 줌미팅 사회 볼 때만 해도 제가 샤론이었는데 네 스타가 되었고 또 최근에 인제 이번 달에 제가 리더스 클럽 입성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그런 저의 어떤 이야기들을 네 사업 설명으로 한번 녹여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강의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 많이 들으셨을 테고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쪼끔 한번 해 보면 지금 한참 꽃피고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저도 오늘 그 원데이 갔다 왔거든요. 그 애터미 파크 다녀왔는데 음 네. 오늘 그 원데이 강의 보신 분들 다 강의 보셨죠? 네. 제품 설명한 권유리 본부장이 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 같이 인제 동행했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같이 인제 강의 들으러 다녀왔는데요. 공주의 꽃이 정말 예쁘게 폈어요. 그래서 벚꽃도 너무 예쁘게 피고 개나리도 너무 예쁘게 피고 그래서 사실 인제 세미나 끝나고 네 그 공주 밤 라떼 이런 거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연합라인 줌 미팅 때문에 엄청 빨리 집에 왔어요. 예 좀 즐기지를 못했지만 이런 좋은 계절에 사업이 다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네 사업 설명이기를 네 제가 바라면서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화면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제목을 Why Atomy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왜 애터미인가?' 네. 저를 먼저 소개를 해야 네 어 이것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애터미여야 하지? 그리고 이 애터미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저를 좀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세요? 네. 저희 전직입니다. 저 원래 아이들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했고요.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어요. 천직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했었던 사람이에요. 제 표정 보면 애들보다 제가 더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실제로 성과도 많이 냈고요. 이 오른쪽에 인제 맨 하단에 있는 사진 보시면 애들 인제 방바닥에 막 이렇게 학원 바닥에 쫙 깔아 놨잖아요. 이거 삼겹살 구워서 제가 먹이는 거예요. 저 혼자 구워서 이 애들을 다 먹였어요. 예. 밥 해 가지고 김치만 있어도 잘 먹습니다, 쌈장이랑. 애들 원래 야채를 안 좋아하거든요. 예 김치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밥에다가 고기만 있어도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수업 끝나고 다 오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삼겹살도 구워 주고, 애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게 학원을 했었죠. 그런데 어 저 이 학원 했을 때 바로 앞집이 피부관리실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백영화 총장님이 하시던 피부관리 샵이었어요. 이웃사촌처럼 지냈죠 뭐. 한 건물에서 인제 자영업을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밥도 같이 나눠 먹는 사이였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인제 애터미 제품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선생님 애터미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뭐예요?" 했더니 "네 칫솔 치약 이렇게 한번 줘볼 테니까 써 보라."고. 그래서 제품을 그래서 인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애터미 제품 체인지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워킹맘이었고 일이 너무 바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트 가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같이 공동 구매해 가지고 택배 받아서 물건 쓰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 제품 전달받았을 때 당시에 저희 애들이 일곱 일곱 살이었나? 작은 애가 7살, 큰 애가 뭐 한 5 학년 뭐 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애터미. 간장 엄청 맛있죠. 예. 김자반, 김 뭐 이런 거 지금도 애터미에서 먹는 거 다 좋아하는데요. 그걸로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영양제는 그 타사 거 먹고 있었어요. 허벌라이프 거 영양제를 원래 먹고 있었고, 자영업하는 사람은 내가 아프면 그대로 손해기 때문에 그 영양제는 기본으로 좀 챙겨 먹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 허벌라이프 영양제 먹다가 애터미 제품 설명 들으니까 이게 너무 싸고 좋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인제 애터미로 체인지하면 더 많은 영양제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제 체인지했던 게 이 사업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제 그때 임지연 총장님께서 당시에 인제 국장이셨는데 오셔 가지고 제품 설명해 주시고 하셨어요. 그거를 듣는 게 저한테는 애터미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뭐 인제 800 에서 1,000만 원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현실감 있게 저한테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세상에 노동소득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인세소득,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만 예뻐하고 세상 물정 모르던 피아노 선생님이 시스템 소득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워렌 버핏이 이 얘기한 거 다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보면 당연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고 따박따박 소득이 들어온다고? 근데 그거는 쪼끔 '좋지 않은 돈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부자 하면 부자라는 말이 인식이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화책 보면 부자들은 좀 이렇게 못되지 않았어요? 흥부놀부, 그다음에 뭐 신데렐라도 보면 언니들은 막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게다가 성격도 안 좋잖아요. 또 착하면 좀 가난하더라고요. 그런 책을 인제 동화책을 읽어서 그런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단순했죠 제가. 제가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쳐서 저의 생각이 거기밖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그러한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충격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0년 동안 하던 일을 정리를 했어요 제가. 뭐 그 과정은 인제 생략을 하겠지만, 제가 2015 년에 애터미 회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인제 '애터미 사업을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건 2017 년도였어요. 네. 고지식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네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학원을 넘겼죠. 근데 제가 학원이 참 잘 됐어요. 예. 그 자랑이에요. 네 학원 잘 됐어요. 그래서 유지도 잘 되고 있었고.
그래서 금방 나가더라고요. 요새 같은 때는 내놓으면 잘 안 나가거든요. 권리금도 받을 만큼은 받고 제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하던 일을 정리하고 애터미에 도전을 했죠. 그런데 제 현실은 뭐였냐면 인맥도 없고 능력은 더 없고요. 세일즈 경험은 더 없죠. 동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어떻게 애터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해온 애터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인맥이 없는데, 나는 저 정도의 능력은 없는데, 나는 물건 팔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애터미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는 그럭저럭 애터미 잘 받아들이고 했으나, 내 파트너들이 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지출을 하세요? 저 배달의 민족에 돈 많이 갖다 준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도 돈을 많이 갖다 줬어요. 우리가 카카오톡 채팅 무료로 쓰는데 무료로 쓴다고 해서 무료가 아니라는 점. 네. 아자몰에서 아자콘이 나오기 전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돈 많이 줬어요. 네, 카카오톡 수수료 받거든요. 그리고 저 이모티콘 엄청 좋아해요. 제가 이모티콘 사는데 돈 많이 썼고, 저 지금은 이모티콘 무한대로 쓰는 거 있어요. 한 달에 3천 얼마씩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 쓰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용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추가로 1,000 얼마 하면 카카오톡에 더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이버에도 돈 주죠. 네이버도 지금 쇼핑 엄청 많이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 아이가 아시는 분들 아시면 음악하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바이올린 하는데요. 네. 그 연습실 가끔 예약하고 이렇게 홀 예약하는 것도 네이버로 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죠. 넷플릭스 요새 진짜 많이 보고. 쿠팡은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쿠팡에 있는 멤버십을 가지고 이제 쿠팡이츠라는 또 이런 플랫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쿠팡이츠도 이제 애용을 많이 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플랫폼을. 근데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식당 사장님들은 힘들어하세요. 수수료가 또 올랐대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더 하시는 분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로 여기 이 플랫폼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데 돈을 누가 벌까요? 이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이 돈을 벌죠. 그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이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 어떤 명분과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가 잘한 거는 좀 자꾸 그런 이유들을 찾고 싶어 하고,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저한테 중요하게 작용한 몇 가지의 이유거든요. 저 스스로를 제가 피아노 선생님이었는데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제가 정확하게 나이 40살에 전업을 했는데요. 어떤 일을 20년 정도 하면 완전히 베테랑이 되는 거 아세요? 진짜 베테랑.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가 40살 때 너무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애터미 하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 가르치면서 돈 가장 많이 벌 때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한테 아깝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돈을 대단하게 많이 벌어서 아까운 게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온 경력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일을 하는 게 저한테 너무 아깝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설득을 해야 됐었지만
저 스스로를 설득해내지 않으면 제가 애터미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부분들을 어 혼자서 애쓴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할 수 있었던 이유 6 가지를 잠깐 나눠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방에서 지금 주문하는데 저희 아이가 문을 열어 놓고 나와 가지고 예. 어 첫 번째 제가 애터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제 노동 대비 소득을 올리잖아요, 보통. 그리고 노동을 하는 데는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6 시간 일한 만큼 소득이 벌어지고 뭐 10 시간 일하면 더 벌어지고.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6 시간을 일해서 예를 들어서 1 0 0만 원을 벌면 120만 원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일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150만 원 벌고 싶으면요? 더 해야 되죠. 예. 200만 원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되죠. 예. '일하다가 죽게 생겼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로사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애터미 하면서 많이 목격한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건강하게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뭐 뇌출혈 뭐 이런 걸로 쓰러지셔 가지고 그 길로 투병 생활, 그러니까 노후가 없는 삶이죠.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제가 봤어요, 애터미 하면서.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구나.'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여행다운 여행 한 번 못 해 보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열심히 일한 거만큼의 대가를 받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자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아까 제가 방금 이제 소개해 드린 뭐 플랫폼은 정말 그냥 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돈으로부터 독립한 사람들, 돈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들은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를 제가 인제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됐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플랫폼은 이용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소유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를 알게 되죠. 어떤 시스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파리바게트 빵집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가맹을 내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그 가맹점을 하나 맡아서 하는 사람이, 점주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가맹을 내주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어 나중에 인제 퇴직해서 뭐 빵집 파리바게트 같은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죽을 때까지 새벽에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인제 네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그들을 돕는 사람이 있대요. 저 이거 되게 놀랍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인제 보니깐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주변에는요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사 사장님들 보면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도 어찌 보면 돕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 딱 하면 늘 돕는 사람이 있나요? 돕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 뭐 2 명, 3명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저도 학원 했을 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족, 그다음에 내가 고용한 1-2 명의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직원 외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인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제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또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매출이 그만큼 창출되냐,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영업은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큰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진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애터미 하면 어때요? 네. 저 지금 되게 파트너들이 많아졌거든요. 저 혼자 시작을 했었는데. 저도 그분들을 돕지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아, 돈을 버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부자들은 생각과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르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인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봤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5%의 사람이요, 전체의 95%의 돈을 번대요. 95%의 사람, 아, 5%의 사람들이, 예, 95%의 돈을 번대요. 그리고 95%의 사람들이요, 5%의 돈을 나눠 가진대요. 그래서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박한길 회장님이 뭐 "여자들이 설거지 빨래할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 둘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도 300만 원, 200-300만 원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2-3천을 벌어야 되고, 조카 결혼식 때 몇 천만 원씩 내놔야 되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저는. 재밌게 듣고 막 웃었어요. '아, 참 저분 참 독특하신 분이다. 참 재밌으신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박한길 회장님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공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고,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깐요, 제가 애터미를 할 수 없는 이유, 나한테 애터미가 왜 어려운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성격이 뭐 그런 성격이 아니야.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유난히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지 않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남편이 도움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님이 제품을 열심히 써 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뭐 가입은 해 줬으나 구매하지 않고 협조도 안 되고, 강의 한번 들으러 오라고 하면 쟤는 절대로 안 들으러 오래고, 제 마음에서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되게 하더라고요, 그냥. 안 되는 걸 되게 안 돼도 되게 해야지 뭐. 제가 오늘 공주 다녀왔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미나에 이렇게 제가 네, 지금 참석을 시켜 보면 파트너 사장님들.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원데이에 좌석이 있는데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아, 이번 주 목요일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이번 주 목요일은요, 우리 애가 뭐가 있어서요. 이번 주 목요일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 알겠어요. 내가 일단은 가고 기존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이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예스를 해요. 예스를 하고 뒷일을 처리하는데요. 성공이 안 되는 사람은요, 이유와 핑계를 먼저 얘기하고 "내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좌석 저기 갈 수 있으면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아,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나는 어떤 사고방식을 해야만 할까?' 네. 제가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교수법이라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강의를 되게 많이 듣는데,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어 그 자세가 좋은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쩌다가 강의를 되게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 강의 들으면 "저분은 강의를 왜 저렇게 하지? 너무 지겹다. 뭐 핵심이 없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불만해요. 근데
태도가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인드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 배웠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강의하면 저렇게 하지는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배울 게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남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생각했어요. 나도 박한계 회장님처럼 생각해야지. 나도 성공하려면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200~300만 원 벌고, 나 오토 판매사가 목표가 아니고 내가 리더스 클럽 가는 것을 내 목표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뭐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되면 뭐 리더스 가면 좋죠. 뭐 성공하면 좋지. 뭐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한번 사는 인생, 나 애터미에서 한번 임페리얼 한번 해볼란다. 뭐 옷가질 거 뭐 나라고 못하겠어?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과 그냥 남 승급할 때 박수만 쳐주는 사람들과의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의 차이는 제가 이거를 어느 순간 인지하게 되면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도 또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파트너 사장님들을 바라보니까 저분은 정말 성공하겠다. 혹은 저분은 참 애터미 사업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저한테 결정적인 역할이 됐던 건 뭐냐면, 이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스폰서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애터미의 실체죠. 저는 애터미 회사 참 좋아. 그래, 상한선까지 가면, 임페리얼까지 가면 그만큼 번다며 좋겠다. 그게 아니고 저한테 애터미를 소개해 주신 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저 길에 나도 갈 수 있겠다. 왜? 우리 보상 플랜은 파트너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시스템 속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보면 스폰서들이 나와 함께 성공할 수 있게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저 또한 제가 본부장이 되기까지는 누군가를 제가 지지하고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제가 성공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내 스폰서들도 더 승급을 하고 더 높은 핀을 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야 할 텐데, 그 돕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게 만들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들이 성공하듯이 나도 그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할 수 있겠다. 존버하면 할 수 있겠다. 나도 언젠간 할 수 있겠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계획이 구체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언젠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터미를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학원을 정리하고 나왔을 때는요, 제가 스폰서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믿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자꾸 애터미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애터미. 근데 왜 나한테 애터미를 해보라고 그러지? 나는 너무 바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약간 떠밀리는 것 같지만 또 결단할 때는 힘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애터미 하면 저를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고 나오게 됐죠. 제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좀 약간 체계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적어놓고 보니까 체계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해왔던 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처음에 나왔는데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오라는 데도 없더라고요. 명단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를 적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게 제 마음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팔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딱 꽂혔던 건 뭐였냐면, 시스템에 딱 붙어 있으면 성공한다는 많은 성공자분들의 이야기였어요. 시스템에 딱 붙어 있으면 성공한다는데, 비 오는 날 떨어진 낙엽처럼, 빗자루에 쓸리지도 않는 그 낙엽처럼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한번 그거 믿고 한번 딱 붙어 있어 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저는 학원을 정리를 하고 이 사업을 인제 전업으로 하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시스템과 미팅에 나는 올인을 해야 되겠다.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저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1 학년 때 제가 전업을 했나 뭐 그랬는데요. 2 학년 때였나. 근데 1 학년 때였네요. 그런데 학교 가는 것도 못 보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세미나 이런 데 가려면 좀 일찍 나서야 되잖아요. 1 학년짜리 아이 학교 가는 것도 못 보고 나오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거라도 잘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스템과 미팅에 올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애터미 그냥 쫓아다니게 된 것 같아요. 애터미를 했다고 하기엔 좀 창피해요. 애터미를 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근데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어울려 다니고 그냥 쫓아다니고 앉아 있으라면 앉아 있고 밥 주면 밥 먹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유일하게 주도적으로 했던 거 운전. 네. 차에 사람 싣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차에 뭐 파트너분들 다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형제라인도 많이 모시고 다녔어요. 스폰서 모시고 다니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인제 모든 시스템과 미팅에 인제 올인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예. 두 번째 이게 아주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제가 학원 했을 때도 문을 일찍 닫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일찍 가야 9 시, 10 시에 문 닫았었거든요, 학원할 때도. 그러면 제가 애터미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 떠 있는데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 질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갈 데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스폰서한테 가는 거예요, 스폰서 찾아가서. 가 가지고 뭐 감자라면을 끓여 먹든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든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스폰서랑 앉아 있다 보면 애터미 얘기 쪼금이라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그냥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갈 데가 없을 때 전 차 안에서도 시간 많이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차 기름값 많이 썼죠. 갈 데도 없는데 기름값 많이 썼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정말 많이 나요. 제가 해가 떠 있을 때 집에 왔으면 그 당시에 여기 지금 혹시 부업하시는 분들 이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상황이 다르죠. 근데 저는 전업을 하겠다고 하고 학원을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인제 그 당시 종로센터 이제 저희 있었을 때 이렇게 라인 미팅 가면 스폰서님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전업하러 나와 가지고 낮에 은행 다니고 병원 다니고 뭐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런 거 되게 한심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여서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진짜 그런 거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시간이 있어도 마트 잘 안 가고 인터넷으로 시켜서 먹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밖에서 시간을 때우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쪼끔씩 인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콜드 이런 것도 잘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못하면서 어떻게 애터미 사업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한 명 데려다 앉혔어요 애터미 사업에. 제 우측에 지금 첫 번째 인제 파트너인 국장인데 저하고 10 년이 아니라 훨씬 더 됐네요. 네. 한 15년 된 아는 동생이었는데 제가 애터미 잘 모르고 전달했어요.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애터미를 제가 해 보고 전달했으면 전달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알아봐." 제가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친구도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학원 정리하면서 그 친구가 로펌의 이제 비서실장이었는데 사표 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둘이 나와 가지고 인제 하면서 콜드 이렇게 좀 다녀보고 했는데 저는 잘 못하겠는데 그 친구가 쪼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서포트하는 역할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한규 회장님 강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스폰서가 후원하러 가서 후원할 줄 모르면 파트너 가방이라도 들고 뒤에 서 있기라도 하라 그랬거든요. 그 강의 들으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파트너 차에 싣고 다니면서 치약 하나 팔고 칫솔 하나 팔고 이렇게 하면서 뭐 애터미 아세요 소리도 저 잘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한 명 한 명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쪼끔 알아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인제 쪼끔 레그가 내려가면서부터는요. 한 주에 목표 포인트를 정했어요. 이거는 제가 안 했 물론 100% 제가 잘했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하다가 의지가 또 꺾여 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실패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고 이걸 정말 무한반복했던 것 같아요. 목표 포인트를 세우고 내가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300,000 PB를 하겠다면 300,000 PB. 그다음에 600,000 PB를 하겠다면 600,000 PB.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래서 내가 수당을 내가 한 주에 30대 30을 몇 번 매칭시킬 건지를 제가 결정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물건이 팔리면 팔린 대로 30대 30을 맞는 게 아니라 '나 이번 주에 한 번은 매칭시켜야지 30대 30.' 혹은 그것이 쪼끔 수월해지면 '나 이번 주에는 2번 맞춰야지. 그래서 120,000원 벌어야지. 그다음에는 3번 매칭해야지. 180,000원은 벌어야지.' 통장에 120,000원 들어올 때랑요 180,000원 들어올 때랑요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240,000원이 찍히니깐요. 진짜 120,000원 받기 싫더라고요. 그 12만 가끔 인제 이게 매칭이 잘 안 돼 가지고 120,000원 들어오는 날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200,000원 정도 한 주 주급으로 들어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200,000원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판매사를 인제 유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주에 3번 4번 정도 맞으면 판매사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래서 매출 정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누구와 이 매출을 창출할 것인지 내가 어디 가서 제품을 전달할 것인지를 인제 계보도를 그리고 그 파트너의 좌우 포인트를 보면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한 주 스케줄을 미리 정리했어요. 뭐냐면 내가 다이어리에 인제 스케줄 정리를 할 때 내일 어디 가야지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줄의 고정 스케줄을 인제 쓰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인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이상을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약간 정체기를 겪고 있을 때 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콜마에서 임지연 총장님께서 그때는 인제 본부장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저하고 이제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셔 가지고 제가 인제 커피 마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주의 스케줄을 다 적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라고 고정 스케줄을. 근데 제가 그때 그 스케줄을 적다가 병이 났어요. 네. 병이 나더라고요. 스폰서한테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다 하는데요. 그 힘들더라고요. 제가 3일 만에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진짜 아팠어요. 제가 몸이 아프더라고요. 총장님께 보내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다고 그러고 되게 짧은 기간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다닌 거를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제가 사업의 습관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총장님께 제 스케줄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양심에 좀 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가는 곳, 수요일 날 가는 곳, 월요일 날 가는 곳, 월요일 날 가서 만나는 사람 이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제 계보도 안에서. 그리고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노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리듬감을 이렇게 사업에 리듬감을 안겨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인제 제 파트너 선생님들이랑 이런 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안에서 그 스케줄 안에서요. 명단 관리하고요. 후속 관리가 다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케줄을 한 주의 스케줄을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제 소리 혹시 작아졌나요? 작아졌나? 예. 네. 갑자기 예. 한 주의 스케줄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놓치는 명단 없이 후속 관리해야 될 거 놓치는 거 없이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런데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 이렇게 정리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미팅하다가 "사장님 이분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는데 후속 미팅 하셨어요?" 했더니 맞다. 맞다." 맨날 맞다." 하시는 분은 맨날 맞다. 맞다." 맨날 또 까먹었네. 어제 제가 엊그저께 저희
그 팀 강의하고 나서 또 이런 강의 맨날 이제 기본적인 거 하니까 강의했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 나와서 스피치 하시면서 내가 맨날 듣는데 또 까먹어 가지고 오늘 본부장님 강의 들으면서 자기가 다시 후속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 놓고 그 후속 관리에서 놓쳐 가지고 사업에 힘이 안 붙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안타깝거든요. 애 다 써 놓고 진짜 관리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스케줄을 관리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파트 직급 목표 설정했습니다. 4월 만약에 3월 하반기에 내가 뭐 이제 판매사 목표 정해서 하겠다 이러면 하는 것이고 4월 상반기 정하는 거죠. 판매사가 오토 판매사가 아닐 때는 매 파트 오토 판매사가 목표죠. 도달하거나 못하거나 할 수 있지만 네, 늘 목표는 오토 판매사이죠. 근데 저희 파트너사님들 보면 퐁당퐁당 판매사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러니까 한 파트 하고 한 파트 쉬고 한 파트 하고 한 파트 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경우에 쉴 때 완전히 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토 판매사가 안 되거든요, 절대로. 판매사를 하고 그다음 파트에 판매사 달성을 하지 못해도 목표 포인트는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내가 이번에 판매사 그냥 유지 안 해도 되니까 뭐 다른 계획 잡으시던데 캠핑도 가시고 뭐 다른 일이 많더라고요. 예. 뭐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아울렛도 갔다 오고 그런 게 직급 유지하는 기간과 아닌 기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직급 유지할 때는 막 술도 잘 안 잡수시다가 직급 유지 한 파트 쉬면 막 예, 음주하시고 이런 것들이 예, 너무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토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나는 판매사를 퐁당퐁당 하는데 왜 오토가 안 돼요? 라고 스폰서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상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내가 직급을 도전하고 유지하는 거와 상관없이 달성하지 못하다 매 파트 목표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퐁당퐁당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운데는 다 뚫어놓고 하는 거예요. 목표 없이.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네. 5번째는 오토 판매사가 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파트너의 직급 목표를 제가 설정했어요. 이건 뭐냐면 저도 오토 판매사가 될 때요. 끊임없이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토 판매사 돼야 된다. 오토 판매사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자발적으로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거가 꿈이더라고요. 개꿈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파트너의 직급의 목표는 과연 내 직급의 목표는 누가 세웠을까? 스폰서님들 머릿속에서 내 직급의 목표가 나왔구나. 나도 내 파트너의 직급의 목표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거죠. 매출 지금 제가 오늘 4월 7일이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제가 오늘 4월 7일까지 매출 다 찍어서 제가 찍어서 보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피드백 해드리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요. 긴장감이 떨어져요. 늘 긴장하고 사업해야 된다고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그냥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긴장감을 내려놓는 순간 사업이 안 되는 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좀 긴장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런히 알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설마 스폰서가 내가 이번에 포인트 뭐 좀 적게 뜬 거 모르겠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알고 있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파트에 누구 만나셨어요? 이번 파트에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조율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야 파트너들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파트너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트레이닝이 됐을 때 제가 오토 판매사에서 오토 팀장 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오토 팀장으로 갈 때가.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파트너들이 오토 판매사가 돼서 제가 오토 팀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는
참 그 사치더라고요. 예. 참 큰 꿈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스폰서가 직급의 목표를 세우고 제 스폰서가 유지의 목표를 세웠을 때 제가 저희 스폰서가 나는 국장을 유지하겠다 이러니까 제가 팀장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폰서의 직급의 계획 속에 저의 직급이 나온다는 거를 제가 알았는데 제가 뭔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또한 뚜렷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한 사람 오토 판매사 됐다고 해서 저 한 사람 45만 원 직급수당 받는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런 것들을 놓쳤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결단을 했죠. 나는 오늘부터 오토 팀장이 되기로 했다. 오늘부터 오토 팀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냥 좋은 게 좋고 막 이런 약간 그런 이제 스폰서였거든요. 근데 제가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면 결의에 차서 좀 이렇게 독한 모습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 찾아가서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좀 독해져 보려고요. 저 좀 결단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막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거를 먼저 이제 선전포고 하듯이 막 이렇게 했어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저 오토 팀장 되려고요. 네. 뭐 누구든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 유지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저 오토 팀장 하려고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유지하시는 분들 제가 도와야죠. 해라 마라는 못 하겠더라고요. 또 가슴이 막 떨려. 제가 막 지시 명령했다고 또 기분 나빠서 애터미 못 해먹겠다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오토 팀장 될 건데 오토 판매사를 그리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야죠. 제가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저 마음의 다짐으로 하려고 한 주 동안 엄청 떠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저 오토 팀장 되려고요. 저 오토 팀장 되려고요. 이 얘기만 막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오토 팀장 된 줄 알더라고요. 안 돼. 예. 오토 팀장 된다면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될랑 말랑 하시는 분들이 그럼 내가 오토 판매사 내가 유지해야 되는 건가? 저 유지 안 하면 누구 유지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유지해요? 누가 유지해서 팀장 유지할 건데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토 팀장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로 제가 독해지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는요. 오토 팀장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너무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워요.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 아까 5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성공얘기 강의하신 분 이제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피아노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제품 30몇 가지밖에 없을 때 3년 만에 리더스 갔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품 엄청 많았는데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제 능력이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5년 만에 제가 리더스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힘은 제가 오토 팀장이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오토 판매사 나 이렇게 그런데 아직은 오토 유지하는 파트너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자기 위치가 파악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오토 팀장 되기를 결단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고 내가 입으로 내뱉으면 된다는 거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 가야 되는 사람들이 듣잖아요. 들으면서 같이 긴장하고 또 그것을 제가 제 입 밖으로 내뱉었기 때문에 그거 유지 못하면 누구가 창피해요?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루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토 판매사가 배출되기 시작을 했죠. 예.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팀장인데 팀장 국장을 번갈아 가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정리를 조금 제가 원래 정리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꿈과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꿈과 목표가 없이는 꿈은 있는데 목표가 없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표는 있는데 꿈이 없으면 그 목표를 지속해서 실행할 힘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도 세우시고 꿈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애터미 하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새삼 느꼈어요. 제가 아이들 가리키면서 나름대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루어서 되게 그거에 만족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는 좋은 피아노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야. 엄마는 지금 피아노 선생님이잖아. 그래, 엄마는 꿈을 이뤘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꿈을 꿔서 니네들이 꿈을 이루면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꿈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예, 제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그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명단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명단을 쓰려니까요. 명단이 없어요. 진짜 마른 수건을 쥐어 짜내듯이 명단을 쓰는데요. 이 명단이 어디서 늘어나냐면 강의를 듣다가 늘어나던데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저분은 저렇게 하셨구나. 이분은 이렇게 하셨구나. 또 그런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떠올려지는 명단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명단.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거기서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제품을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만들어줬고 수당을 만들어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내서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 안 되죠. 잘 안 돼요. 초대 진짜 어려웠죠. 그런데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내가 지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만나는 약속을 잡던, 그 다음에 스폰서와의 미팅을 잡던, 시스템으로의 초대를 하던 초대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초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느 순간 내 이제 파트너로 애터미 사업에 관심이 가져졌을 때 결단시키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 결단을 하세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단은요, 파트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스폰서한테 떠밀려서 했거든요. 임지연 총장님이 국장님 시절에 저한테 사장님 애터미 하세요.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저 왜 저한테 그 얘기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희 학원을 와보신 스폰서예요. 근데 그렇게 애들이 많은 걸 보고도 저한테 애터미 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못해요 그런데 하여튼 좀 그런 어렵더라고요. 웃는 거예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배경화 총장님도 그렇고 임지원 총장님도 그렇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제가 결단하는데 되게 힘이 많이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가요. 사실 얘기 안 하는데 혼자 결단하신 분 계세요? 걸요. 나한테 손 내밀어 줬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파트너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강의를 저렇게 들었으면 결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터미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결단을 시키세요. 결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파트너 사장님이랑 미팅하면서 결단하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할까 말까 하다가요. 그럼 결단을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는 가져요. 파트너 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하면이 함께 명단을 작성할 수 있어요. 결단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 명단 적어봅시다 이러면 안 나오거든요. 아니 저 좀 생각 좀 더 해보고 이렇게 되니까 결단을 빠르게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함께 명단 작성하고 명단 작성한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내가 만나는 거죠. 신뢰 쌓게 하고 또 똑같이 제품 애용하게 하면서 또 초대하고 또 관리하고 또 소개받고 또 결단시켜가지고 또 명단 작성하고 또 신뢰 쌓고 제품 애용하면서 무한 반복.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그만하고 싶어져요. 애터미를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판매사 딱 2번 유지해보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애터미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했어요. 사장님 저한테 애터미 해봤다고 얘기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저한테 애터미를 해봤다고 얘기를 하세요. 판매사 2번 유지했는데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을 지속하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애터미가 얼마나 큰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애터미 성장하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포기하잖아요. 지금도 필드 나가서 보세요. 다 애터미 했다고 돈 안 된 사람들 얘기만 해요. 저한테.
근데 뭘로 애터미는 이렇게 계속 매출이 높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그게 되게 궁금하던데.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자는 계속 나오죠? 다 그만뒀다는데. 로열 마스터가 쏟아지고 크라운 마스터가 또 나오고. 제가 오늘 본사에 가서 그분 봤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그 심재강 로열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제가 그분 강의 듣고 진짜 되게 놀랐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20년 동안 저기 뭐지 불법 체류자라신 분이었대요. 애터미 뭐 거의 로열 갈 때까지. 근데 이번에 크라운 가셨잖아요. 한국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하시던데. 예. 심재강 이제 크라운 마스터. 아마 승급식 하러 오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뵀어요. 근데 더 어려운 환경에서 애터미 하시는 분들 많아요. 미국은 저희보다 제품도 없잖아요. 근데 계속 성장하거든요. 한국에서 다 그만뒀다고 하는데, 다 그만뒀다고 하고, 애터미 다 돈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애터미는 어디서 돈이 있어서 컴패션의 애들한테 그렇게 해주며, 회사 한번 가보면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회사 시스템에 앉아서 회사의 비전을 보는 거죠. 회사의 성장을 내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거 무한반복 할 수 있거든요. 확신만 있으면.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는 걸까? 정말 되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파트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터미에서 애터미 제품 생활비로 써서 망해봤자라고. 망해봤자. 왜? 비트코인 이런 데다가 애터미에서 세상에 물건 50만 원도 못 사시는 분이 어떻게 거기다 막 3천만 원, 5천만 원씩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새 애터미 제품 사서 쓰기가 좀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내가 코인을 했는데 선생님 그렇게 돈이 많으셨어요? 난 몰랐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도대체 시골에 그 어머님들은 왜 죄송해요. 인스테이트 화장품 2천만 원씩 왜 사시는지 저 진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앱솔루트 19만 8천 원짜리 너무 비싸서 못 쓰겠대요. 근데 우리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스테이트 화장품 2천만 원치 사면 1,000만 원은 떨어질 것 같고 뭐 이제 대략 저 잘 모르겠어요. 보상 플랜은. 그런데 그런 생각 하는 거죠. 근데 애터미 3만 원짜리 15,000원짜리 제품 써가지고 언제 부자 돼 이 생각 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분별력 없고 너무 판단력 없다는 생각 저는 들거든요. 솔직히 저 다단계 해보지도 않았고 유통사업 해보진 않았지만 저 그 정도는 눈치로도 알겠더라고요. 눈치로도. 근데 자꾸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꼬심을 당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큰 돈 너무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애터미 한다 그러면은 막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터미는 차곡차곡 소비자 멤버십 구축하는 일이잖아요. 네. 애터미 오늘의 일이 오늘의 성과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애터미 전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해모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애터미 좋다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죠. 근데 내 파트너가 오늘 해모임 8세트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당받죠. 네, 안 팔았는데. 내 노력과 내 매출로 수당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돌아오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터미에서 전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오늘 다른 사람, A라는 사람한테 노력을 쏟았는데요. 내 파트너가 노력 쏟은 생뚱맞은 C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고 매출은 시스템을 통해서 커지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애터미를 하는 거를 몸에 습관으로 붙여야 되거든요. 꾸준히 성과 없는 일을 반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돈 안 되는 일을, 되지도 않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생각 때문에 애터미를 많이 못 하세요. 예, 그냥 나는 성과 없는 일을 오늘도 한다. 나는 성과 없는 일을 오늘도 한다.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내 파트너가 처음에 필드에 나갔을 때 성과 있나요? 없어요. 성과가 없이 이거 뭐 되지도 않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과 없는 일을 해야 저처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부터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완성은 부재경영입니다. 내가 없을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여행을 갔을 때도
돈이 되어야죠. 제가 오늘 저의 하루 일과는 뭐였냐면요. 공주 가서 집에 와서 급하게 밥 먹고 네,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제 매출이 뜰까요? 안 뜰까요? 뜨죠. 제가 팔았나요? 팔지 않았어요. 소비자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소비자만 만나고 다닐 때도 있었지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없어도 네, 제 매출이 뜨죠. 네, 물론 시스템 안에 있었지만 굳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사진 좀 오래된 거기는 한데요. 예, 저희 친정 식구들 사진이에요. 예. 저희 애들이 지금은 많이 컸어요. 친정 동생들이고 남편이고 저희 친정 엄마 아빠신데요. 예. 애터미 전에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한 삶. 내가 피아노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나의 인생, 그다음에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이런 거 챙기기에 바빴고 내 일에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했고 어떨 땐 아이들보다도 뭐 그랬던 제가 일에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피아노 가르쳐준 저희 스승님이 자식을 넷을 낳았는데 다 잘 됐어요. 애를 넷을 낳으셨는데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자식은 잘 키워야 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때가 막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애터미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닌가? 남의 집 애들 보느라 우리 집 애들을 너무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선택을 했죠. 근데 애터미를 선택하니까 우리 애들을 학원 할 때보다 더 못 봤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그게 대가지불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한테 조금 시간의 자유가 주어진 것 같아요. 예. 박한길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내 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이들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했던 것들은 충분히 교회에서 지금도 봉사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명의 그 어른을 레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 달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만나요. 근데 그분은 조금 상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조금 본인이 그런 것들을 힐링하고 싶어서 누군가 저하고 이제 좀 연결을 해주셔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레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제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이 가입하고 제품 쓰시고 다 하세요. 그래서 애터미 얘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제가 한 달에 이제 한 2-3번씩 가지고 있고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은 삶이죠. 그런데 제가 컴패션이라는 거를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후원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컴패션에 후원하는 게 사실 제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컴패션이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2월 석세스 아카데미 때 박가교 회장님이 한 달에 5,000명이었나요? 제 생각이 안 나는데 매달 5,000명인지 10,000명인지 애터미에서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하기로 했잖아요. 그 석세스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됐어요. 네, 박강길 회장님 말씀대로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게 후원인 것 같아요. 네, 스타마스터까지 오면서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의 아이를 결단을 하고 후원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 후원의 스토리와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이제 몇몇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가 4월 석세스에 이제 나와요. 예,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멕시코에 있는 파비앙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후원을 하려고 이제 이 컴패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았는데 저희 작은 애가 2009년생이거든요. 2009년생인데 처음에는 나이 어린 막 여자애들 좀 예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괜히 후원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 2009년생 이 남자아이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아이들이 후원을 며칠 동안 기다렸는지가 나와요. 나는 며칠째 후원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큰아이는 후원하는 기간도 짧거든요. 근데 후원자를 너무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길이 막혀 있지만 지금 이제 많이 열리는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성공해서 우리 아들과 또 친구가 되면 너무 좋겠죠. 제가 돈을 벌려고 들어온 애터미에서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겪기 시작했어요. 파트너들의 삶을 응원하고 그들의 꿈을 지지하고 또 파트너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 오토 팀장이 돼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희망을 우리가 같이 느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또 그걸 더 넘어서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이지만 저의 한 달에 45,000원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이 아이의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변화예요. 자영업 하면서는요. 꿈도 못 꿨어요.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한 번도 해볼 용기가 없었는데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됐어요. 네. 그래서 돈만 버는 부자가 아니라 마음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저한테 열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게 같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애터미 사업을 너무 공유를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제가 너무 그냥 두서에 없게 사실 얘기를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갖춰진 형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뭐 늘상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것들, 그다음에 저한테 애터미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그 시점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좀 이렇게 나누면서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 오토 팀장 되는 거 너무 막연하고 어렵더라고요. 오토 판매사 되기까지도 참 막연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오토 판매사가 돼보고 누군가가 판매사가 되는 일을 제가 돕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냥 계속 대출하면 내가 국장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오토 국장이 될 수 있겠구나. 오토 판매사를 이렇게 계속 배출시키면 내가 본부장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제가 오토 판매사를 배출하면서 임페리얼이 보이더라고요. 판매사를 배출하면서. 그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 조금 막연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끼시고 실천하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